1972년 출범한 유진기공산업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철도 차량 부품 및 산업용 컴프레서 사업을 선도해왔습니다. 창립 이래 40여 년간 철도 차량의 핵심 분야인 제동장치, 구동기어, 집전장치, 연결기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현재는 최첨단 고속전철의 제동 시스템을 설계, 제작,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춘 철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진기공산업 주식회사는 뛰어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진의 첨단 기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진의 제동 시스템은 제동 제어, 대차 제동 장치, 압축 공기 시스템 전체를 공급할 수 있으며 최신 기술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정보와 우수한 연계성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컴팩트하고 모듈화된 제품으로 차량 조립의 편의성 및 사용자의 유지 보수에 용이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첨단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 제어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무결성 인증을 획득하였고 차량의 각종 컴퓨터 및 신호 체계와 연계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을 정위치 정차시키는 대차 제동 장치는 다이나모 시험 및 극한 조건의 시험을 통하여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저진동, 고효율 컴프레서는 친환경 설계로 깨끗한 압축 공기를 공급합니다. 구동 기어는 차량의 하중을 고려한 시험을 통해 강인한 내구성, 저소음, 우수한 동력 전달 성능을 자랑합니다. 유진의 연결기는 충돌 조건 등을 고려한 설계로 차량 및 승객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판토그래프는 자동 하강 장치 및 상승 제한 장치를 겸비하고 있으며 차량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합니다. 마이코스 컴프레서가 산업용 공기압축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고효율 에어엔드 프로파일은 고정밀 전용 그라인딩 머신에 의해 가공되어 품질이 균일하고 높은 효율과 정숙한 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측정기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완벽한 품질 검사와 품질 시스템의 구축은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되지 않는 40년 철도 차량 스크류 컴프레서의 경험의 토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고 시대 변화에 미리 준비하여 에너지 절감, 친환경, 고정밀 기술의 집약인 오일프리 컴프레서까지 자체 설계 생산함으로써 모든 산업 분야의 마이코스 컴프레서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바로 유진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변개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철도기술연구원 원정근 책임연구원 등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사회에서 제가 철도 경계성 안전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은 약간 그 발표의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좀 원통스럽긴 하지만 제가 발표한 부분은 여러분들 참자제 듣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트로사 플랫폼이라고 하는 과제를 올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철도 분야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철도 경계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이라고 제목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생소한 단어죠. 경계성 안전사고. 순서는 이렇고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슈지 않습니까? 최근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연구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도 좀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제와 같이 안전을 얘기했을 때 안전을 철도 디지털 전환을 하고 철도 디지털 생태계로 구축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것인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혁신들을 각 분야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로 구성된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5개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개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선화입니다. 전선화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많이 겪어왔던 것이죠. 이진수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바꿔주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많이 쓰죠. 에이서를 띄워서 문서로 쓰고 전에는 손으로 쓰고 노트로 썼던 것을 컴퓨터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입니다. 정보화는 그러한 그렇게 변환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서로 연결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의미화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들, 모든 데이터가 의미화되지는 않습니다. PDF로 들어가 있는 노트 책 한 권이 그 노트 내용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화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통, 변환,
초연결 그 단계를 거치면서 AI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정보와 정보끼리 시스템과 시스템끼리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른 데이터로 쉽게 변환될 수 있고 그런 변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뭐 패드를 쓴다거나 하는 정도 가지고는 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기는 좀 무색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디지털화라는 것을 통해서 전환을 완료하는 것은 좀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셨다시피 디지털 전환에는 모든 부분, 각계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운영기관도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작은 기업이나 작은 운영기업, 돈이 없어서 미처 못하는 디지털 전환을 못하는 그런 운영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디지털 생태계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디지털 전환이 되어야 디지털화가 되어야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 볼 수 있고 그것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보면은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걸릴까요? 100년? 지금 막 연 단위로 막 바뀌고 있는 이 세태에서 100년씩 걸려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 경계성 안전사고 여러분 좀 생소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스템과 시스템이 만나면은 항상 그 경계성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시스템을 분석하다 보면은 시스템과 시스템을 만나는 그 그레이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그 경계성 구간은 책임 소재가 모호해요.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리의 책임이 모호한 구간이 경계성 구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시스템을 추가하려다 보면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본 부분의 시스템보다도 이 경계성 부분에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계성 구간입니다. 앞에서 기념사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 무궁화 사고가 슬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도 후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경계성 구간 부분입니다. 좀 돈을 들인다고 해도 좀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크린도어 사고 좀 가끔 한 번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차량과 스크린도어, 역상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서로 간의 책임 소재가 참 모호한 구간이죠. 누가 책임져야죠?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방지한다고 시스템을 추가하고 시스템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고 그런 것을 적용해서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경계성 구간에 대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계속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구가 지금 2019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노인 인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좀 축소되고 소멸하는 도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철도망이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계속 같이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도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운영 체계, 신호 등등은 벌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노후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철도에서 분명 문제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뉴욕 지하철 같은 사례죠. 훼손할 수밖에 없고 축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그냥 디지털화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유지보수 비용 문제, 아니면은 좀 아까 어떤 경계성 구간에 많이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 디지털화가 모든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화가 그 부분에 답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의 생태계는 디지털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범위야겠죠. 얼토당토한 큰 비용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짧게 1년, 2년 만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점차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차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디지털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스템 경계성 구간은 시스템과 시스템의 사이에 계속 발생을 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참 모호한 구간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 안전사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좀 돈을 들인 데는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거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거할 수 있나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부분이 독립성을 갖췄다. 시스템이 독립.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그 시스템만 독자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디지털 블록입니다. 디지털 블록은 자기만의 시스템, 다른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동작하는 체계를 디지털 블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독립적이냐 하는 부분은 좀 약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디지털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체계를 갖춘 그런 체계여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시스템도 디지털 블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그냥 기계장치인데 디지털 블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블록이라는 껍질을 씌우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조차도 디지털 블록으로 껍질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된 시스템은 디지털 블록을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면은 경계성 구간이 없는 디지털 블록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기존 시스템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든지 점점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서 디지털이 서로 소통되고 원활하게 변형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것은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블록이라는 것은 쌓아서 만들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품이나 아니면 아주 모듈이나 아니면 차량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디지털 블록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기존 시스템도 조금의 MG적인 결제성 디지털 블록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개발을 해온 독립성이라는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독립성에는 대체성,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호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합성, 자그마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맞을 수 있는 성질입니다. 또 거꾸로죠. 시스템을 자그마한 것으로 분해를 할 수 있죠. 서로 부품들을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그런 성질이죠. 대체성과 조합성. 거기에 저희들은 재사용성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죠. 시간이 지난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이 호환이 될까요? 안 되죠. 지금까지는. 근데 디지털 블록은 시간이 지나도 이전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상호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계성 안전 사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로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것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를 실제 시스템과 가상현실 이 부분 두 개를 만들고 거기에 서로 인터페이스시키고 그리고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통합하고 추적하고 감시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원격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기술도 충분히 축적되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모든 시스템을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장표는 기존의 철도 운영기관들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크죠. 이것이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 업무 처리 아니면은 그 ERP나 등등의 처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에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몇 개 그 운영기관들에서 이 전산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더 큰 비용이 들어가면 디지털 전환이 됐나요? 아니죠. 일부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인 것이 디지털 전환은 아니죠. 그러면은 디지털을 영향 안 미쳤던 다른 부분도 디지털화가 되어야만이 디지털 전환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용보다도 훨씬 큰 비용을 들여야만이 디지털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에는 디지털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들어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운영기관에서 그 돈을 다 댈 수 있나요? 아니 국가에서 다 댈 수 있나요? 문제는 우리가 강면한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트러스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장황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트러스 플랫폼을 쓴다고 하면은 디지털 블록이라는 걸 통해서
블럭처럼 구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런 체계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스템을 쓰더라도 그 디지털 전환은 쉽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얼마만큼씩 투자를 해서 블록처럼 쌓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비용이나 유치보수 비용도 여러분 운영기관들의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블록은 최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전산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사화된 시스템을 한번 가려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부분적으로 교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산 시스템 가려면은 통째로 가래 기존 거 수정하느니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블록화되면은 부분 교체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디지털 블록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지털 블록을 종합하도록 통합시켰죠. 더군다나 디지털 블록은 분산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서버가 필요 없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트로사 플랫폼이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트로사 플랫폼은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그런 체계. 결국에는 점증적으로 하나씩 쌓아져서 만들어서 최종적인 시간에 관계없이 디지털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계. 20년 전 시스템이나 현재 시스템이나 계속 인터페이스 되고 계속 디지털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은 저도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앞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 과제는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과제입니다. 여기 와 계신 진흥원 우리 공무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 12월 5일이면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의 출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로사 플랫폼에는 그렇게 디지털화를 위한 여러 디지털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중소기업도 디지털 전환할 수 있고 운영기관도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체계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싶습니까? 가상의 열차가 달려가고 거기에서 가상의 열차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저희들 트로사 플랫폼이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뭘 하고 싶으면은 이 트로사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지금까지 제품 생산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전기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하드웨어 설계 필요하십니까? 트로사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산출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까지 해드리는 부분이 트로사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회사 내에 가금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트로사 플랫폼이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없어서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올해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라서 좀 그러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올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드는 사례를 제공해드리고 노력을 할 텐데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철도 시스템에는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시스템을 서로 인터페이스 시키고 만들어야만이 철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쉽게 만들 수 있느냐,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디지털 가지고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 생각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트로사 플랫폼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화 전략을 같이 고민해 드릴 것입니다. 경계성 안전 사고 부분을 제로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한 부분의 디지털화를 해서 잘 적용한 다음에 그 부분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제로화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조금씩 블록처럼 만들어서 디지털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계성 안전사고 부분들, 아까 역사 같은 그분들 역사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통합하고 그 부분에서 사고에 대한 분석을 그 디지털 부분에 잘 적용이 된다고 하는 기존 시스템 완전히 역사를 디지털화로 바꾸지 않더라도 디지털 분석망을 통해서 여러분 경계성 그 부분 해당 부분에 경계성 안전사고를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검증적인 성장이 필요하죠. 한 번에 그 전체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거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철도 산업 전체를 디지털화 자그마한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아니면 자그마한 운영기업부터 큰 운영기업까지 전부 다 디지털 전환한다는 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답은 각 파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파트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방면 문제입니다. 운영비용 줄여야 합니다. 운영비용 줄이기 위해서 운영기관 담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운영비용 줄이고 아까 철비용 줄이고 그 투자비용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오히려 거기서 제공해줘야 돼요. 돈 더 들여서 더 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약간 현실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 트로사 플랫폼이 5년 동안 개발해온 것이 여러분 기관들의, 여러분 기업들의 자그마한 아니면은 미래를 향한 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 트로사 플랫폼 관련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는 정의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그 상호 관련성, 상호 연관성, 그러니까 요소들의 연관성이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시스템의 독립성을 또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지만 그 독립성하고 상호 연관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상반된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조합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제 산업 현장, 그러니까 철도 운영 기관에서는 사고하고 연관시킨다든가 또는 고장과의 연관시키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은 한 부위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고장의 파급 효과라고 해서 다른 장치나 다른 부분에 어떤 연쇄적인 고장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립성과 연관성의 관계를 어떻게 중첩을 해 나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시스템에서는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연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고장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고장 메커니즘이 서로 연결돼서 다른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잘못 설계한 것은 처음에 개발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메커니즘은 잠재적인, 그러니까 미리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 고장 메커니즘입니다. 고장 메커니즘 미리 파악을 했다면은 그 메커니즘을 연결을 차단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연결이 안 될 겁니다. 하나의 고장은 하나의 고장으로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디지털 블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정상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분석이고요. 디지털 블럭이라고. 그 다음에 고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연결성을 끊는 방법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블럭에는 정상적인 설계와 그 다음에 안전성보다는 렌스 설계, 고장 설계 그런 분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분리된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절차와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프로사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만 하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오정근 책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